가수 왕호. 그러면 오늘 검치호 이제 와주신 게스트분들의 인사로 오늘 행사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강욱 감독님부터 오늘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검치호 만든 이강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 멋진 곳에 또 이 새로운 공간에 또 저희한테 사랑을 듬뿍 주시는 여러 팬 여러분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력한 독을 품고 있는 독사, 애꾸는 역할의 원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검시호에서 소녀 역을 맡은 박지희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화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독립영화씬에서 이런 액션 영화가 거의 사라진 지가 정말 오래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어떤 원진 선생님이나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죠? 네. 아, 네. 그 원진 형님과 이제 그 왕호 형님까지 이게 모시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액션 영화를 좀 보게 되었는데, 저는 솔직히 처음 봤을 때 약간 CG적인 어떤 부분도 사실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떤 서사의 결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새롭다거나 되게 혁신적이라고는 생각은 들진 않았지만, 다만 이분들을 어떻게 캐스팅하고 이거를 영화화해서 실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생각과 그거를 관철해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스럽다 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 뭐 언론 시사라거나 그런 데서 좀 밝히긴 했지만, 아니 감히 원진 선생님과 그리고 이제 왕호 선생님, 그리고 또 아마 박지희 배우님은 이번 영화가 처음 영화로 이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캐스팅을 좀 감히 하게 되었는지 세 분에 대한 캐스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왕호 선생님, 원진 선생님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홍콩으로 건너가서 그 고난도의 발차기를 선보이면서 홍콩 액션 배우들이 흉내 못하는 액션을 했던 말 그대로 본격 스타, 올드스쿨 액션 배우인데요. 저는 해외에서는 뭐 킬빌에서 홍콩 배우 유감이나 뭐 무협이란 영화에서 외파리 왕호도 나왔었고, 올드스쿨 액션 배우들이 간간히 특별 출연하면서 근황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제가 정말 저의 아이돌인 이 두 분이 계신데 영화에 잘 보이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이 영화를 만들게 됐고요. 두 분을 어떤 액션 영화의 아이콘으로 활용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제가 팬이어서 연락처는 어렵지 않게 어떻게 수소문해서 구할 수 있었고요. 직접 만나 뵈러 가서 제가 이 영화 좋아하고 이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다, 어릴 때부터 팬이었다, 그냥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니까 흔쾌히 출연해 주셨고요. 그렇게 팬심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여쭙자면은, 사실 뭐 이 두 선생님들의 어떤 뭐랄까 액션 명장면들이 참 많아요. 저는 뭐 투 워리어스의 왕호 선생님께서 그 타이브를 두고 이제 날라차기 하는 어떤 장면이라거나, 뭐 원진 선생님은 아마 가장 정말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어떤 정갈권법을 이제 개발하시고 진행하셨던 어떤 부분도 있는데, 어떤 장면으로 이 장면이 내 최애였다라고 구애를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 그 박지희 배우님 캐스팅도 함께 같이 얘기해 주세요. 그 왕호 선생님 뵀을 때는 꽤 그 전부터 이제 왕호 선생님 간간히 뵙고 했었었는데, 투 워리어스 찬선생녀 조전하라는 그 홍콩 영화에서 홍금보가 감독한 영화인데, 여기 끝에서 거의 저기 끝까지 달려와가지고 와이어 없이 왕호 선생님이 붕 뛰어서 공중 뒤돌려차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상대역 배우의 가슴팍에 진짜로 공격을 해서 그 배우가 되게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왕호 선생님 딱 뵀을 때 공중에서 3번 차고 되게 호쾌하고 파워풀한 발차기로 유명하셨거든요. 아직도 서양 팬들한테는 최고의 발차기 액션 배우 뽑을 때 늘 3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드는 배우십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이름은 카사노바 왕으로 더 유명하시고요. 그래서 만나 뵀을 때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선생님 아직도 뛰어서 공중에 3번 발차기 되시나요? 그러니까 가볍게 아니?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전 그것도 찡하고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이 들음을 인정하고 신체 한계 뭐 허세 부릴 수도 있으실 건데 지금은 안 돼.
쿨하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되게 매력 있었고요. 그리고 쌤이 촬영할 때 아프셨다가 촬영 이틀 전에 퇴원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막상 촬영 들어가는데 그 표정이나 눈빛, 제스처 와 이런 것들이 카메라 뒤에서 제가 보면서 소름이 돋아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역시 베테랑 액션 배우 왕호 나의 아이돌이라는 팬심이 더 굳어졌고요. 우리 원진 감독님도 제가 뵙고 가자왕에서의 어떤 원조홍박이라고 하죠. 그 토니자가 쓰는 기술들을 원조신데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제가 그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마주보고 그러니까 웃으시는 거 보고 목소리를 듣고 하니까 아유 너무 팬이어서 솔직히 출연 안 해주셔도 이렇게 뵌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니까 출연 그래 또 해주시고 제가 촬영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연극영화과를 나왔는데 졸업 단편 영화를 액션 영화를 찍었거든요. 그걸 견본으로 보여드리고 그런 동작이 있었어요. 배우가 뒤돌려 차기 한 다음에 정강끼리 부딪히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이번 액션 구성하실 때도 그 똑같은 동작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건 감독한테 주는 선물이야 라고 하는데 되게 로맨틱한 무술 감독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희 배우는 부산 사투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부산에서 이틀 동안 이렇게 학생들 미성년자에서 갓 벗어난 친구들 위주로 오디션을 봤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호랑이가 딱 있으면 어떻게 연기할 거냐라는 과제를 줬었는데 전부 다 굉장한 연기를 했습니다. 놀라고 막 울고 막 그랬는데 이 친구 혼자만 차렷 자세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너무 놀라면 몸이 굳어서 가만히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 친구를 캐스팅해야 되겠다. 이렇게 세 분을 다 캐스팅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약간 우스갯소리를 들어보자면 총을 겨눴을 때도 침착하게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약간 좀 뻘소리를 한번 좀 들여보면서 저도 왕호 선생님 그 눈빛, 그 커튼에 딱 가려서 그 절반의 어떤 이미지가 참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눈빛은 정말 한참 전성기 때의 어떤 눈빛을 좀 이렇게 방불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감독님 필모를 보시면 그 단편 영화들 중에 안녕 오맹달이 맞죠? 네, 감독님의 그런 작품이 있는데 이번에 형사 중 한 명으로 나온 분이 오맹달과 되게 닮아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혹시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어요? 지금 타계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약간 그런 어떤 오마주로서 뭔가 좀 기용한 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제가 질문은 드리지만 꼭 이제 하실 얘기들이나 질문 감상평 꼭 생각해 주세요. 지금 좀 이따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지우 배우님께서 이제 소녀역으로 분하셨는데 극 중에서도 이제 그 왕호 선생님의 검치호의 엄청난 액션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나 이런 거 본 적 없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아마 제가 볼 땐 그전에는 배우님께서 두 분의 어떤 존재를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검치호를 촬영하면서 분들을 알게 되고 영상도 또 찾아보셨을 걸로 짐작되고 그런 액션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감회를 좀 느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전혀 몰랐어요. 저는. 네. 그러고 사실 촬영이 끝났을 때까지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모두가 전설이다 라고 항상 언급을 해주시는데 도대체 누구시길래 전설이라고 하시는 거지? 하면서 저는 전혀 모르던 분들이어가지고 근데 영상을 보고 다들 남겨주신 말을 보니까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무술하시는 걸 봤잖아요. 몸놀림이 진짜 너무 가벼우시고 제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동작들을 수행해내셔서 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도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면 젊었을 때 어땠을까? 엄청 화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두 분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 시사 때 이제 왕호 선생님, 원진 선생님 다 멋지게 무술 포즈를 일단 짓게 되는데 이제 박지희 배우님께서는 그런 거를 이제 하실 수는 없으니까 약간 어색하게 이제 사진을 찍었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액션의 모습을 한번 봤어도 물론 이제 마지막에 총을 갖게 되는 어떤 액션으로도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재밌었던 어떤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아까 캐스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 사실 원진 감독님께서는 되게 작은 영화까지도 많이 섭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무술 감독으로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그 몇 해 전에는 서준영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권법형사라는 작품에서는 실제로 또 이제 나와서 이제 액션도 펼치시고 옛날에 용의자 같은 작품에서도 이제 공유 배우님의 이제 무술 어떤 선생님으로도 분하시게 되었는데 제가 정확한 필모는 모르지만 아마 왕호 선생님과 실제로 극중에서 이렇게 액션을 펼쳐봤던 적이 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물론 이제 좀 세월이 많이 흐른 때지만 이분과 뭔가 액션을 함께 이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뭔가 카타르시스라거나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또 왕호 선생님도 마찬가지의 어떤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두 분이 그렇게 한 영화에 딱 캐스팅해서 지금 이렇게 액션을 펼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감회가 있었는지 좀 듣고 싶네요. 우선 왕호 선배님은 지금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형님 하는데 근데 왕호 형님께서는 제가 10대 후반 때 시장 골목이던 거의 길거리 가는 데마다 1년에 여러 그 수많은 포스터들, 왕호 형님 주인공한 그런 포스터를 보고 너무 부러웠었어요. 저도 영화를 하면서 이렇게 꼭 한번 주연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에 나와서 저는 스턴트맨으로 그 출발을 했었거든요. 누가 이제 배우를 써주진 않고 그러면서 이제 나름 혼자 뭐 기술만 터득하면서 세월 지나면서 이렇게 오랜 세월 보다가 부러움의 대상이었었죠. 그리고 또 롤모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형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작품을 하게 된 이런 계기는 우리 이 감독님의 어떤 역할이 우선이었었고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너무도 영광스럽고 또 정말 만나고 싶었던 그 선배님으로서 같이 또 액션을 1대1로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설레이고 기쁜 마음이 좀 많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충무로의 이름만 대고 전 세계적으로 동양 무술에 또 이름만 대고 알 수 있는 또 왕호 형님하고 액션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짧은 액션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뭔가 좀 액션을 희망하고 우리 지망생들한테도 좀 어떤 본보기로 좀 보여주는 어떤 학습 교과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좀 임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 두 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어떤 작품에서 혹시 합을 맞춰봤던 적들은 처음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어떤 그런 점에서도 권치호가 좀 길이 남아야 될 부분이 그래서 영화에서만 제가 그 형님한테 덤벼들 수 있지 평상시에는 절대 근처도 못 가는데. 뭐 원진 선생님께서 이제 그 왕호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정작 일종의 롤모델이자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을 꼽으셨다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나중에 왕호 선생님까지는 같이 얘기해 주시면 농담이니까요. 좀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왕호 선생님도 사실 진짜 정말 오랜만에 스크린 복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홍콩에서 많이 이제 오랫동안 활동하시다가 국내 들어오셔서 이제 한국 영화의 주연도 맡으시고 감독도 맡으시고 그런 제작의 것으로 한국 어떤 액션 영화의 부흥을 좀 꿈꾸셨던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시면서 사실 70대가 넘어서 액션 영화에 캐스팅됐는데 내가 아무리 전설이었다고 한들 응하기가 저는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쉬웠던 어떤 때도 많으셨기 때문에 좀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제 특히 원진 선생님과 한창 이제 지금 왜냐하면 원진 선생님은 아직도 현업에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망호 배우님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좀 만만치 않은 어떤 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좀 생각으로 좀 이렇게 어떤 그 액션도 좀 같이 펼치시고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우선 작품에 임할 때 제가 젊었을 때 같으면 아마 이 작품 출연 안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우리 이강호 감독님은 젊고 또 처음 감독하기 때문에 제가 그 열정을 압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정의 꿈을 꺾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저도 감독을 해봤고 제작도 해봐서 하고자 하는 사람의 열정과 의욕을 보통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죠. 저는 저 나름대로 제 입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얘기 안 씁니다. 배우는 화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팬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배우는 묵묵히 작품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 순간까지도 저는 저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팬들이 얘기했을 때 그게 정답이다 라는 것이고, 나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이 먹으면 먹은들의 우함을 가지고 나이 먹은 모습으로 젊은이하고 겨루어서 액션은 액션, 연기는 연기, 서로 겨루는 것이죠. 또 경쟁하는 것이고, 지는 순간 그 사람은 퇴출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각오로 이 작품도 임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영화를 하고자 하는 우리 후배들한테 꼭 이런 얘기를 전달하고 싶고,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뒷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화배우는 화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감독 또한 화면을 통해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꿈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검치호가 나이 먹어서의 나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고, 나이 먹어서의 내 연기를 앞으로 어떻게 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봉헌합니다. 말이 많으면 지루하니까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게 그 배우님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어떤 연세기도 한데, 이게 오히려 새로운 어떤 시발이라고 이제 얘기하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너무 이제 그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이렇게 출연해 주신 것 자체에 또 이런 작품을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어떤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이 액션 어떤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 이 영화의 가장 그 클라이막스는 이제 원진 배우님과 이제 그 왕호 배우님의 어떤 액션일 수 있을 텐데, 그 아무래도 저는 늘 그런 뭐 예컨대 성룡 영화에 늘 이제 엔딩 크레딧에 보면 이제 메이킹 필름이 종종 나오기도 하고 NG 씬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액션은 좀 어떻게 뭔가 서로 이제 합을 맞추고 좀 약속을 해서 좀 찍었을 것인가, 또 두 분의 어떤 대화나, 그리고 또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그 안에서 두 선생님의 그 뭐랄까 특기들이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예컨대 원진 선생님은 페이크로 한번 찬 다음에 다른 발로 이제 차는 어떤 부분들이나, 왕호 선생님께서도 이제 막 현란한 어떤 발놀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피하는 어떤 것들도 전작들에서 많이 봤던 부분들인데, 이 액션은 아마 제가 볼 때 감독님께서 좀 주력으로 짜기보다는 사실상 원진 감독님과 왕호 배우님께 거의 맡겨놨을 걸로 아마 짐작이 되는데, 좀 어떤 좀 조율 하에 그 액션을 좀 창출해 내셨는지 이강욱 감독님부터 듣고 이제 한 번씩 들어볼까요? 네, 그 원진 감독님이 액션 동작 구성하시고 이렇게 단검으로 이렇게 싸우는 액션은 그냥 맨손 닥치말이나 긴 칼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굉장히 잘 짜주셨는데, 그 선생님 왕호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촬영 이틀 전에 퇴원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어떤 연습이나 요즘 최근엔 뭐 한두 달 합을 외우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현장에서 이제 하루 전날 그 동작 한번 보시고 그 촬영할 때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외워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두 분이 베테랑이시구나. 역시 그냥 눈만 보고 상대방 호흡만 봐도 첫 호흡이 맞는 게 굉장히 놀랐고, 카메라 뒤에서 그걸 지켜보는 게 액션 영화 팬으로서 막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전성기 때 모습을 보는 듯한 굉장히 감동이 있었고요. 그 액션에서 저는 그 장면에서 꼭 찍고 싶었던 게 비닐봉지 이렇게 날리는 건데, 그 부분만 이렇게 원진 감독님한테 비닐이 날리게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일종의 60년대, 70년대 일본 사무라이 영화 보면 짬바라 영화라고 하잖아요. 벚꽃이나 눈이나 비가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내리는데 뭔가 조금 안 나왔던 거,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좀 저예산으로 찍을 수 있는 걸 고민하다가 약간 허허로운 이미지도 좀 붙여가지고 그렇게 봉지를 쓰게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 왕호 선생님 그 액션에 대해서. 제가 영화 하면서요, 전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 주연할 때도 제가 원하는 액션, 또 감독한테 원하는 컷을 부탁해서 저는 제 욕심을 다 채워서 한 사람이에요. 홍콩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대만 가서 마찬가지고. 유일하게 건축에서만큼은 제가 감독이나 원진 감독한테 한 번도 나의 원함을 얘기한 적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후배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면 부담스럽고 또 그럴 것 같아서 편안하게
최대한 배려하는 의미에서 단 한 카트도 제 의사를 반영 안 했어요. 그것은 감독과 원희 감독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기면 고개를 숙인다는 옛 말씀을 제가 실현하고자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됐다. 이 젊은 감독이나 액션 감독들이 충분히 연구하고 또 기재를 제시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나이가 먹으면 하고 싶은 얘기가 조금씩 잊어버려요. 이번 촬영을 하면서 방금 감독님이 말씀하셨죠? 연습을 미리 한다고. 요즘에는 미리 도장에서 연습들을 하나 봐요. 합도 맞추고. 그래요?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렇게 촬영해본 적이 없어요. 현장에서 현장 코트로 다 연기했어요. 홍콩은 특히 합이 작지 않아요. 합이 많습니다. 그것을 미리 외운다, 합을 연습한다, 단 한 번도 없어요. 현장에서 무술 감독이 합을 맞추면 그걸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디 합을 맞추고 합을 미리 연습하고 그래요. 현장에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현장 코트로 다 촬영하는 것이지. 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변했나 봐요. 미리 연습하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연습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냥 현장 가서 하면 되니까 제가 그랬죠. 미안합니다. 약간 분위기가 혼나는 분위기인데 너무 공감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네, 원진 선생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그 형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단 하루도 같이 연습을 해본 날이 없습니다. 대신에 저만 이제 서울에서 그 스턴트맨 한 명을 데리고 합은 맞췄죠. 그만큼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건 현장에서 진행도 빨리 했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이 감독님을 도와준 부분이고 또 형님한테 대한 배려고, 그 현장에서의 최대한 시간도 절약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한 70% 정도는 서울에서 다 합을 맞춰서 갑니다. 30%는 현장의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때그때 순발력으로 또 이어지는 거죠. 소품을 이용할 수 있고 날씨에 따라서 뭐 지형지물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30%는 꼭 남겨둡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합을 맞췄고, 형님 그때 합할 때도 촬영 들어갈 때도 저희는 거의 NG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형님의 그 프로페셔널 하시고, 한번 보여드리면 그렇게 대사 외우는 것보다 합 외우는 걸 더 빨리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머리 습득력도 빠르시고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순조롭게 또 촬영을 했었고, 저희는 이제 공격 영화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좀 특별한 거는 칼 대 칼 싸움인데 서로 간에 같은 칼을 들었더라도 분위기가 또 달라야 되고, 저는 좀 이렇게 활동적으로 막 역동적인 동작을 하면서 형님은 아주 그 분위기 잡으면서 그런 어떤 비주얼적인 그런 느낌으로 저는 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일반적인 본격 액션보다도 칼을 들고 본격 액션을 플러스한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칼만 들면 서로 칼싸움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또 맨몸 격투 액션까지도 들어가고, 그 중간중간에 서로 부딪히고 떨어졌을 때 그 분위기 같은 게 또 상당히 좀 그런 거는 이제 분위기는 이제 이 감독님이 좀 잘 잡아냈고요. 그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좀 낭만 있는 액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도 쥐어주면서 이제 같이 한번 하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낭만이 있는 어떤 액션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소녀에게 박지희 배우님께서는 되게 뭐랄까 좀 상황 자체가 많이 힘들고 좀 우울할 수밖에 없는 어떤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그렇게 식물인간의 어떤 상태가 되고 있고, 친구도 오지만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제 들린 채 이제 그냥 가버리게 되고 또 퇴학까지도 하게 되고, 마치 저는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옥상만이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뭐 물론 마고 선생님도 친구처럼 되지만 좀 그런 어떤 슬픔을 좀 간직한 어떤 캐릭터인데, 영화에서 그 고양이가 나오고 엄마랑과의 어떤 옛날 일이 나오는 그 플래시백은 그런 어떤 감정 연기 같은 것들이 사실 처음 연기를 하셨을 때 잡기가 꽤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좀 그런 어떤 감정 연기들을 할 때 좀 어떤 식으로 좀 소화하고자 좀 노력을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일단 우선 그 인물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기 때문에 제 개인이 가진 생각은 안 배제시키고 그 인물이 할 수 있는 생각 그리고 그 인물이 처한 상황에 몰입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상대 배역이셨던 그 손남숙 배우님 엄마 역할 해주신 분이 단지 눈만 깜빡이고 손만 연기하시는데 엄청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한테. 네. 그리고 그 옆에 할머니셨던 혜정 선생님도 엄청 이 감정 교류를 잘 해주셨다? 그래서 저는 되게 몰입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왕호 선생님의 그 안 일어나왔던 어떤 그 캐릭터 분께서 미영이를 외치며 죽은 이제 미영이를 외치며 이제 그 소녀와 이제 정을 나누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진짜 특히 그때 그 박지희 배우님의 어떤 좋은 연기가 아니었다면 좀 힘을 좀 발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왕호 선생님의 대사가 스매끼리 있니? 했는데 이제 스매끼리가 뭔지를 모르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정말 전혀 다른 세계, 아예 그냥 접점이 없었던 어떤 세계에서 점차 이제 살아라까지 나가게 되는 그 부분들이 참 이 영화가 단순히 액션만으로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감정으로 이렇게 뭔가 쌓아가는 것들도 꽤 잘 구축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뭐랄까요? 저는 약간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커튼을 계속 이제 닫고 이제 킬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노출되지 않아야 되는 어떤 부분도 있지만 처음에 선생님께서 신기를 먹고 셔하는 그런 장면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좀 일종의 좀 코믹한 부분으로서 좀 넣은 건지 그런 건가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코믹한 부분도 선생님이 잘 소화를 하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좀 궁금했던 건 물론 7.4 액구 같은 어떤 캐릭터 인물의 어떤 그 이름은 있지만 소녀라거나 뭐 검치호도 이름은 있지만 좀 뭔가 특별한 어떤 그 인물들의 이름들을 설정하지 않은 채 그냥 어떤 뭐랄까요 좀 이렇게 큰 어떤 이름들로만 다 이렇게 해놓은 건 혹시 감독님의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거냐면 이름 짓기가 귀찮으셔가지고 그러셨다는 의혹도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에 얘야 너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데 이름을 말하려고 하는 순간 그러니까 노인은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냥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어떤 죄의식과 대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노인이랑 소녀랑 그냥 죽어 있는 것 같이 살았던 게 아닐까. 그 커튼을 치는 것도 햇볕 하나 들어오지 않는 각자들의 어떤 이글루처럼 이렇게 폐쇄적이고 깝깝하고 어떤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생활을 계속한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반은 죽어 있다고들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도 아마 이제 부인이 치매에 걸리고 자기의 어떤 일 때문에 딸이 죽고 해서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어떻게든 그냥 살아가는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어떤 반성, 죄의식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이름 모를 소녀가 안타까워서 어떻게 자기의 죽음을 일종의 택한 거죠. 그 빨간색 머리띠를 하고 넥타이를 메고 간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소녀도 자기 입으로 이제 살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좀 마지막 장면에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손이거든요. 이렇게 공격하는 손, 당황하는 손, 이렇게 마음의 터치가 되는 손. 결국 방아쇠를 당기는 것도 또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마지막에 엄마 손이 움직이는 게 판타지일 수도 있고 뭐 기적일 수도 있지만 이 영화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이 소녀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이게 소녀에게 엄마는 이 세상 전부였으니까 일단은 살겠다는 의지를 향해서 작은 응원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악당이든 주인공이든 이름 나오는 건 결국 죽은 딸 미영밖에 없지만 뭔가 응원의 어떤 그런 바람이 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겸해서 좀 여쭤보자면 박재희 배우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처음에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제스처의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됐는데 그 차 안에서 너무나 살고 싶다라는 어떤 의지로 변하게 되는데 그렇게 뭔가 물론 이건 추측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배우님께서는 그 대사가 그렇게 변하기에 어떤 과정을 좀 어떤 좀 정서를 느끼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했을까라는 데에서 좀 어떤 생각이 있으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그 죽으려고 시도까지 하지만 딱 그 죽음에 맞닿아 있을 때 죽지 못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소녀가. 나는 그럴 용기가 없다.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할 엄마가 있는데 그 죽음이라는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이제 검치호라는 인물을 만나고 되게 힘든 상황에 놓이잖아요. 되게 쉽게 오지 않을 없는 뭐라 해야 되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내가 사는 게 오히려 평범한 삶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저는 마지막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 이름을 물었을 때 소녀가 아무 얘기 안 했잖아요. 그것은 저한테 배려하는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 노인의 딸이 있는데 죽어가면서 소녀를 딸로 생각하고 살아있음으로 마음에 위로하고 죽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배려 차원에서 너무 그리면서 얘기를 아는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엔딩에서 손이 펴질 때 오늘 제가 느꼈어요. 꼭 하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정의는 살아있다. 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 사는 사람한테는 기적이 항시 동반한다. 그래서 마지막 작품에 정의롭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서 엄마의 손이 펼쳐지고 건강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검치호의 영화에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영화를 제가 4번째 보죠. 제가 이제 스페인까지 가봤어요. 스페인 영화제에서 검치호가 상영했고 제가 초청받아가지고 이제 갔는데 거기서도 봤거든요. 근데 그걸 못 느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어디를 모르나 저는 요즘에 애터미라는 사업을 해요. 애터미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세미나를 자주 들어라. 자주 들어야 된다 라는 무슨 영화도 한 번 보고 말면은 깊이 뜻을 못 이해를 해요. 제가 4번인가 영화를 보고 오늘 마지막 장면을 생각해낸 거예요. 정의로운 자한테 기적이 따르구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한 번 봤다고 멈추지 말고 계속 보다 보면은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영화의 깊은 뜻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의 말을 잠깐만 바꿔보면 N차 관람 해달라는 얘기니까요. 꼭 한 번 더 액션에만 이제 치중될 수밖에 없는데 방금 감독님과 왕호 선생님께서 얘기 나눴던 부분들이 영화에 꽤 깊이 있게 좀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꼭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요. 이곳에 왔어요. 이곳에 와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차제 여쭤보자면 스페인에는 아마 왕호 선생님만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원진 선생님과 왕호 선생님은 제가 볼 땐 우리나라에서보다 외국에서도 유명하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왕호 선생님이 딱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꽤 많은 어떤 인파들도 모이고 좀 어떤 소외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감독님과 뭐 선생님, 좀 선생님께서 좀 어떤 그때 좀 것들이 좀 있었는지 뭐 해프닝도 좋고 뭐 이것저것. 제가 스페인에 이제 갔죠. 사실 한국에 여기 올 때도 알아보는 사람은 이 안에 없더라고, 별로요. 스페인에 가서는 많이 알아요. 가는 길목마다 다 사인해달라고, 심지어는 옆나라에서 일부러 비행기 타고 왔어요. 사인 받으러.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3만 명 정도가 운집해서 영화를 감상하고 팬사인회도 하고, 또 선물도 제가 받고, 여기에 그려져 있는 위에 스케치 사진이 스페인에서 선물 받은 거예요. 스페인 팬이 그려준 거예요. 이러한 행운은 검치호 이강욱 감독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누리겠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독님 진짜 큰일 하셨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들게 되면서 너무 진짜 감사드린다 또 얘기를 한번 좀 드리게 되고,
저는 사실 영화에 대해서 하나만 더 좀 얘기를 하자면 좀 충분히 보여지지 않게 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마 그 7.4 액구와 검치원은 과거에 동료였을 것으로 짐작이 되죠. 아마 킬러 세계에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딸을 지키기 위해서 속된 말로 이제 형제들이 판 걸로 이제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원진 선생님께 좀 어떤 좀 뭐랄까 좀 비하인드 과거에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 거를 좀 어떻게 좀 얘기를 좀 나눴을지 설정을 하셨을지 하나 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왕호 선생님께 좀 여쭤보자면 저는 그 아내가 계속 넥타이를 매주는 것들이 물론 되게 젠틀하게 나오는 그런 극중 캐릭터도 있지만 항상 킬러로 살고 이러면서 이제 늘 도망쳐야 되고 이제 아내를 잘 케어할 수 없고 뭐 가족을 잘 케어할 수 없고 어떤 그런 상황에서 아내는 왠지 검치호가 좀 평범한 어떤 직장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들이 들어간 어떤 부분들도 좀 그렇게 과거의 얘기가 되진 않지만 좀 녹여져 있었을 것이다 라는 좀 추측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정들에 대해서 원진 선생님부터 좀 어떻게 좀 생각을 좀 같이 얘기를 나눴을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제가 이제 한쪽 눈을 잃은 그 과정은 사실 저도 잘 모르고 감독님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눈도 안 좋은데 한쪽 눈까지 파가니까 저는 상당히 그 복수심에만 불타 있었고, 사실 왜 회상씬에 눈이 파진 그런 액션을 하나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런 점들도 관객들이 조금 보고 싶어 했던 부분들이 아니었나 싶고요. 오로지 그냥 저는 제 눈을 가져간 그 복수심에만 불타서 검치호를 찾아다니고 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같이 동료로서 예전에 상당히 또 우정이 좀 깊었던 사이가 아니었나. 제가 그 심성은 나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게 마지막 싸울 때도 칼을 제가 그냥 쌍칼로 덤비고 그렇게 가면 되는데 예의를 갖춰서 칼을 던져주잖아요. 상당히 사나이로서 의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어떤 무도인의 입장으로 한번 싸워보자. 저도 뭐 패배를 당하면 인정을 하고 서로 한번 장기 두듯이 정정당당하게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하여튼 제 액구의 그런 역할은 나름 상당히 매력 있고 제가 그동안에 해보고 싶었던 역할이고, 상대적으로 왕호 형님하고의 너무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역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왕호 선생님도 혹시 그럼 뭐 본인 캐릭터의 설정이나 뭐 이런. 예. 액구가 있었기에 검치호가 존재하죠. 또 액구가 있었기에 검치의 액션도 돋보이는 것이고요. 또 같은 배우로서의 정의로의 일치함이 같이 해서 액션도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동료인데 왜 내가 그들을 배신하고 숨어서 살아있을까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딸을 죽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딸이 죽었다 해서 바로 상황을 악하게 만들면 여러 사람이 불행하게 되죠. 그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숨어서 언젠가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소녀를 사랑한 것도 내 딸이 죽었기에 친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은 거지요. 너 이름이 뭐냐? 미영이라고 얘기해 주기를 바랬겠죠. 그러나 저는 순자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다행히 순자라고 얘기 안 하고 표정으로 내가 딸이야 라고 편안하게 주세요 라는 메시지, 그 전달함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표현이 좋았어요. 예, 그리고 이 넥타이는 제가 영화제 스페인 가서 사온 거예요. 옛날 넥타이죠. 예. 그런데 부인이 치매 걸렸잖아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도 와이셔츠 입지 않은데 넥타이를 매줄 때는 자기 남편이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 매주는 것을 항상 했겠죠. 그러면 넥타이를 와이셔츠도 안 입고 넥타이 목에 매는데 그 남편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불 속에서 혼자 상상해 보세요. 미어 터집니다, 가슴이. 그것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괜찮아, 나 출근하고 올게 라고 표현하는 것이 부인한테.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투하러 가잖아요.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죽을 각오의 심정으로 빨간 머리띠를 하고 가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병상에 누워있는 부인을 홀로 놓고 간다는 것은 사나이로서의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 소원해 봅니다. 영화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고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방어해 가면서 세상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저 넥타이가 나온 이유가 왕호 선생님이 평상시에도 뵐 때 항상 정장을 입으시거든요. 그냥 너무 멋있으세요. 그러니까 뵐 때마다 소뜻발이 너무 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액션에서 정장을 꼭 입히고 액션을 하게 만들고 싶었고요. 그리고 넥타이는 초반에 이렇게 넥타이만 주렁주렁 이렇게 보관함에 보면 있는데 뭐 그 아내한테 뭐 젊었을 때 사람 죽이러 갈 때 항상 넥타이 차림으로 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사람을 죽인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일종의 매너라고 해야 되나요? 의복을 딱 갖춰 입고 그렇게 보낸다고 설정을 했지만 수트발 때문에 그런 설정을 끼워 맞춘 거고요. 네, 제가 기억나는데 촬영 장면에서 그 마지막에 이제 넥타이 매주는 장면에서 선생님 이렇게 그냥 담담한 얼굴로 표정 연기해 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되게 제가 컷을 하지 못하고 길게 찍었거든요. 실제로 눈물을 흘리시고 너무 놀래가지고 선생님 어떤 감정으로 하셨냐니까 그냥 눈물이 났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다. 자기는 이제 영화 찍으실 때 항상 안약을 넣거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포커스가 나가가지고 그 장면을 안타깝게 쓰지 못했는데 그 선생님의 어떤 영화에 대한 애정, 열정, 그리고 진짜 참 멋있는 배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기억이 납니다. 그런 좀 영화에 아쉽게 삽입되지 못했던 컷들은 또 왕호 배우님께서 왕호 TV를 지금 유튜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소스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좀 공개할 수 있게 감독님 좀 해주세요. 그런 것들 좀 볼 수 있게 하고, 제가 마지막 한 질문 드리고 관객분들 이제 질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배우님 극 중에서 이제 총도 만지게 되고 이제 그 악한 형사 무리들에 의해서 이제 그 계단에서 이제 굴러 떨어지기까지 하는 어떤 것들도 좀 있었을 텐데, 특히 뭐 총을 만지거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어떻게 뭐랄까 이렇게 두 손으로 꽉 잡고 있는 어떤 것들도 생각보다 안정적인 어떤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런 거를 어쨌든 처음 만져봤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촬영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라거나 좀 새롭게 도전했을 때 좀 이건 너무 좀 스스로 유의미한 어떤 것들이다 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총기를 처음 만져보는 거고요. 근데 저도 워낙 막 움직이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되게 재밌게 했고요. 근데 그 총기를 만지기 이전에 감독님께서 배우분들 데리고 사격장에, 실제 총기 사격장에 데리고 가주셨어요. 그리고 그 총기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한테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배우고 난 후에 촬영을 해서 다루는 데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고요. 단지 그 총기를 사용했을 때 나오는 행동? 뭐 튕김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익히는데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사격장에서. 그리고 힘들었던 점은 전 딱히 없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쵸. 힘들죠. 감독님이 있기 때문에 숨기시는 건 아니신 걸로, 네, 정말 좋았던 걸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그러면 오래 기다려주셨는데, 뭐 감상평이나 뭐 질문 등 이제 편하게 있으시면 얘기 주시면 저희 답변 드릴 테니까 편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드릴 테니까요. 손 들어서 편하게 어떤 얘기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두 전설적인 배우분들하고 감독님을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지금 이 순간이 좀 비현실적으로 좀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영화 좀 더 출연해서 더 많이 뵀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또 감독님께 궁금한 거는 영화에 예전 액션 영화 무협 기술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킬빌도 생각도 나고, 킬빌도 작품 그런 거 넣었으니까
또 앞으로도 이런 영화도 혹시 속편이나 다음 편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영화에서 검치호라고 제목이 그 좀 영화에 나올 때 제목 되게 잘 지으셨다,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화에서 딱히 검치호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는 안 나오고 막연하게 나오더라고요. 검은 호랑이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나오는데, 영화 제목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검치호가 거의 1만 1천 년 전에 멸종했던 호랑이처럼 생겼는데 송곳니가 칼처럼 이렇게 길다고. 네네. 그래서 일단은 멸종했던 되게 무서운 어떤 동물의 이미지와 우리 왕호 배우님을 겹치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액션 배우들이야말로 몸으로 꿈을 꾸는 몽상가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와 배짱에 의지해서 막 진창을 구르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정말 호기롭게 이렇게 고생스럽게 뛰어다니는데, 액션씬에서 액션 배우들의 얼굴을 보면 눈빛이 되게 해맑고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액션 배우들은 자기의 율동과 신체로 액션씬이라는 놀이터 안에서 노는 존재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늘 동경을 해왔는데, 지금은 연세도 드시고 어떤 레전드로 남으시긴 했지만 약간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래서 멸종된 어떤 동물의 어떤 비유에서 제가 액션 배우들에게 생각하는 어떤 송가와 응원가처럼 기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게 나온 점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작품 외적인 부분인데, 원진 선생님과 왕호 선생님을 또 언제 또 모시겠느냐라는 어떤 생각에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자면은, 제가 아까 두 배우님의 어떤 액션 스타일이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사실 개발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정말 어떤 정글 같은 곳에서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뭐 어떤 그런 어떤 자기만의 특기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좀 이거는 뭐 내가 봐도 이건 나밖에 못하더라, 뭐 이런 어떤 좀 것들이 혹시 각각 있으시다면, 혹시 원진 선생님과 왕호 선생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히 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좀 어떠실까요? 글쎄, 액션, 특히 광평 영화는 너무도 많은 영화들이 질비하게 나왔었고, 관객분들의 지금 눈높이가 오히려 우리 영화인들보다도 더 높아져 있다고 봐요. 그만큼 OTT라든지 영화를 통해서 너무 많이 뭐 멜로 영화에도 액션이 뭐 질비하게 나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떤 특별한 스타일이라기보다도 그 각본에서 어떤 액션이 가장 어울릴까,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액션을 구상할 때 관객의 입장에서 먼저 서서 이런 액션이 과연 내가 관객이라면 좋아할까, 그런 거에다가 좀 먼저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객의 심리를 잘 파악을 해서 좀 스펙터클하고 그 액션만 그 안에 종합선물 같은 액션이 다 들어가게끔, 대신에 좀 신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가자왕에서 정갈권법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유니크한 완전히 그거는 이제 제 스타일, 그 가자왕의 그 정갈권법으로만 했기 때문에 좀 유니크한 액션이었었고, 지금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도 사실 너무 마샬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사실적이면서 좀 또 거기에 화려하고 또 좀 우아하면서 좀 스피드감이 살아있고, 이런 것들을 어떤 소품을 이용하든 맨몸으로 이용하든지 간에 그런 어떤 관객의 심리에서 좀 잘 그런 걸 이끌어내서 제가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해서 기존의 것들과 절대 겹치지 않는 액션, 그것이 신선한 액션이다. 네, 그래서 그런 액션을 조금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뭐 유튜브 같은데 이제 영어로 원진, 뭐 WONJIN 이렇게 검색만 해봐도 원진 선생님의 액션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저도 액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뭐 성룡, 뭐 견자단 다 많이 보는데요, 선생님만큼 좀 유니크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컨대 한 발로 돌려차기 하는 게 아니라 두 발로 돌려차기 하거나,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좀 돌아가 보셔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서 한번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왕호 선생님은 진짜 가위 차고 한 번 더 차는 그거는 정말 좀 경이롭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좀 어떤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지 이렇게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영화 인생 따로 현실 인생 따로가 아닌 것 같아요. 영화나 현실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기술, 나만이 할 수 있는 뭐든 독특한
캐릭터,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존경받을 수 있고 또 제3자가 나를 찾는 것이죠. 제가 홍콩에서 활동할 때 제가 홍콩 배우들보다도 액션이 비슷했으면 저를 주연 썼겠습니까? 외국에서는요, 자국 사람 아니면 주연 안 줍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그 배우를 쓰죠. 왜? 흥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감히 저만이 할 수 있는 영화 속에 테크닉이 있고 기술이 있기 때문에 홍콩에 가서 단독 주연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골든 하베스트에서 유명한 감독들과 유명한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사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영화를 하고자 하는 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이고 주연할 수 있고 조연할 수 있고 단역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경쟁에서 지면 퇴출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액션 배우는 몸으로 하는 액션이기 때문에 나이가 되면은 정상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정상에서 내려왔을 때 과연 거기서 어떠한 역할로 어떠한 기술로 나를 또 존재성 있게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은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느낀 것은요, 거치우가 있었기에 여러분 만나가 오늘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또 영화 배우이기 때문에 제가 탄핵했으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지금 대화하겠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요, 나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서로 살아가는데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은 내가 상대로 하여 필요로 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상대로 하여 필요한 사람이 돼야 나를 찾는 것이고 나와 같이 뭔가 일을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상대한테 필요하지 않으면 누구도 찾지 않습니다. 냉정한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지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또 나만이 이기주의 하지 말고 남한테 베풀 줄 알고 뭐가 됐든 간에요. 또 나 자신 삶 속에서 내가 상대가 나를 필요한 사람이 됐을 때 내가 같이 이 사회에 형성되면서 서로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한 메시지를 검치호를 통해서 꼭 들려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왕호 선생님의 인생 강연인데 이게 참 되게 깊이 있게 와닿네요. 선생님 너무 감사드린다는 생각이 들고, 그 차제 하나 좀 여쭙자면 아까 그 관객분께서 질문이 컨대 그 액션씬의 레퍼런스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원진 선생님과 이제 같이 거의 만드신 거지만 저는 약간 좀 홍콩 액션 영화의 결들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예컨대 살파랑 같은 어떤 영화도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혹여나 감독님께서 원진 선생님과 왕호 선생님과 얘기하면서 좀 이런 류의 어떤 액션을 좀 바랬다라고 좀 뭔가 생각했던 것들이 좀 더 있었다면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골목에서 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이제 살파랑에서 어떤 영감을 받았냐라는 얘기를 지인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는데 81년도에 유가랭 감독의 무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영화 엔딩에 보면 골목에서 액션이 벌어지거든요. 점점 좁아지면서, 그러니까 동작이 제한을 받으면서 각자 다른 권법을 사용하는데 원진 감독님이 가자왕이라는 영화를 홍콩에서 처음 이렇게 출연하면서 그 감독이자 주연이 유가랭 감독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마주도 바치고 싶었고, 그리고 되게 언밸런스한 공간에서 싸우게 하고 싶었어요. 말도 안 되게 이제 현대에서 칼싸움 쿵푸를 하는데 되게 낡은 어떤 좁고 낡은 추레한 어떤 예스러운 공간 안에서 뭔가 안 맞는 그림을 딱 두고 싶었어요. 결국은 노스탈지어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만들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클리셰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레옹, 아저씨 이런 얘기는 수백 편도 있으니까, 네, 그거를 이렇게 노인 버전으로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하고 싶으신 말씀도 좋습니다. 다시는 없을 기회입니다. 괜찮으실까요? 질문 없으실까요? 우리 서기정 대표님 한 말씀 하세요. 멀리 오셨는데. 대표님, 네, 멀리 오셨으니까 한마디 어떻게 보셨는지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희관을 좀 알아보시겠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왕호 감독님도 굉장히 오랜만인데 옛날부터 멋지신 것 같아요. 자, 원희가 여쭙겠습니다. 꽃다발 만약 드려야 누구한테 주는 게 이제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꽃다발 받고 싶은 사람. 몇 송이에요? 이 중에서 드리고 싶은 사람. 아니, 몇 송이에요? 스텝이건 누구든. 아니 송이가 몇 송이냐? 다발이에요, 다발. 형님 많이 드리고 나머지 한 송이 있어요. 오케이. 우와 대박. 네, 이상입니다. 갑자기 꽃 증정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 몫입니다. 제 몫이에요. 그럼 한 번만 해드리겠습니다. 사진 찍어야 아니 내 몫이 찍어야 되지 않나? 사진 찍어야 돼. 이따가 사진. 그리고 우리 이재 총장님 한 말씀 하세요. 오늘 이렇게 영화도 관람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도 마이크도 이렇게 제가 받았는데요. 사실 저는 또 왕호 감독님 정말 제가 존경하고요. 사실은 제가 왕호 감독님 항상하게 이렇게 영화 촬영하고 또 영화 이렇게 상영될 때 그때는 제가 죄송하지만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제가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왕호 감독님을 제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도 몇 편 제가 이렇게 봤는데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비즈니스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존경 안 할 수가 없는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또 영화 아닌 밖에서 삶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하시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분은 앞으로 전 세계 영화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세계에서 정말 돋보이는 모습으로 인생의 이막을 살아가실 그런 준비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영화를 보면서요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 오늘 같이 출연했던 배우님들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영화 보면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마 제 평생에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련해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슬슬 마무리하는 어떤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질문 혹시 정말 없으실까요? 이대로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이게 마지막 집이죠. 예,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좀 진작이 돼서 근데 너무 아쉽기 때문에 제가 한두 질문만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사실 말씀드렸던 액션씬에 대해서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좀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딱 이제 마무리된 채 이제 검치호가 7.4 에코를 이제 물리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예컨대 레이드 같은 액션 영화 보면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끝을 보게 되는 어떤 것으로 기결이 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런 액션까지는 가기 힘들었겠지만 혹시 더 좀 계획했던 액션씬은 좀 없었을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근데 그 골목 액션 장면에서 그 한 구다리를 찍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원진 감독님이 짜온 동작이 서로 등을 맞대고 서로 안 보이는 상태에서 칼싸움을 하다가 이제 왕호샘 주특기죠. 발차기가 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딱 하루만 더 있었으면 찍을 수 있었는데 예산과 인력과 그 문제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무산이 돼서 정말 제가 촬영 끝나고 이제 한 2달 동안 잠만 자면 꿈에서 고충 촬영하는 꿈을 꿨는데 그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멋지게 한번 꾸려서 한번 하고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검치호를 극장에서 많이 봐주시고 또 이제 부가 서비스로 또 진행이 될 텐데 더 많이 이제 응원해 주시면 저는 일종의 감독판으로 해가지고 그런 작품을 추가로 아마 촬영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관객분들이 많이 극장에 가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또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또 얘기를 드려보고요. 저는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원진 선생님께서는 혹시 영화를 연출하시거나 제작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필모 중에? 작년에 단편 영화를 하나 제작, 각본, 감독, 무술 감독, 주연 다 해서 지금 현재까지 해외 영화제에서 65관왕 했습니다. 네. 제목이 어떻게? 떴다 어르신. 떴다 어르신. 네.
점프 씬이었는데요. 아직 그 공개는 안 됐고요. 지금 이번에 부천영화제 결과 보고 그걸 마지막으로 뭐 유튜브에 올리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영화를 여기서 지배했으면 좋을 텐데. 예, 아니 뭐 어르신이라는 제목만 봐도 뭐 서울 노인 영화제라거나 제가 볼 때 또 검초가 부천 영화제에서 상영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충분히 그쪽에서도 어르신의 어떤 그런 그 연약하고 좀 어떤 힘없고 그런 느낌의 영화가 아니고 참았던 어르신이 폭발해서 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 힘없고 그랬던 그 노인이 우연치 않게 불량배들을 만나서 참다가 못 참고 예전에 그 발휘했던 실력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액션입니다. 그 노인이 혹시 원진 선생님께서? 네, 너무 젊어서 조금 안 어울리는데 그래서 코시형도 붙이고 개량 한복도 입고 나를 치는 네, 그러니까 다음 2편에는 광호 형님을 한번 생각했어요. 부천이 그쪽 국제 파스텔이. 맞아요. 아, 그래서 10월. 그쵸. 단편 유튜브에 올리시는 건 물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좋긴 하겠지만 선생님 영화제 많이 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정도면은 네, 많이 좀 초청되지 않으시죠? 지금 아까 그 다른 액션 영화하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하셨는데 살파란이나 에이드 이런 영화들은 4개월, 5개월씩 촬영한 영화고요. 우리 영화는 보름도 안 돼서 끝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골목 액션도 살파란의 그 골목 액션은 최하 열흘 이상씩 찍는 액션입니다. 단 한 씬. 가자왕이 한 씬을 갖고도 15일씩 찍고 해요. 우리 골목 액션은 딱 이틀에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틀 안에 뭐 그 정도로 액션 뽑아냈다고 하는 건 좀 불가능 가능했다. 그 이제 왕호 형님과 이 감독과 저하고 뭐 모든 촬영 스텝, 현장의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저도 얘기 들으면서 참 저도 어느 정도 그 생리를 알면서도 무지한 얘기를 했다라는 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선생님께서 유튜브 찾아보시면 권법청사의 메이킹 필름이 나오는데 선생님께서 주차장에서 펼치는 어떤 액션씬에 대해서 중국이었으면 1, 2주 걸릴 거를 이거 하루 만에 다 처리를 한다라고 하시면서 분투를 하는데 당연히 어떤 그 제작 현실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들을 잘 살라내고 이렇게까지 또 해내신 게 정말 대단한 좀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정말 질문 없으신가요? 어떤 얘기하고 싶은 질문 정말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다면 그럼 슬슬 마무리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검치호가 걸작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 감독님의 이 포부와 또 오늘 보여주셨던 어떤 이 배우님들의 어떤 그 결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뭐랄까 액션이 힘들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런 것들로 다 이제 뭔가 아울러서 만들어냈다라는 거에 대한 정말 큰 박수를 좀 쳐주고 싶고 정말 뭐 액션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거의 없어졌다시피 하는 어떤 독립영화 씬에서 액션 영화인데 뭐 예컨대 뭐 이두영 감독님 타계하셨고 뭐 지금 한홍철 씨, 뭐 혹은 뭐 권영문, 뭐 거룡 선생님, 뭐 이런 분들 다 지금 활동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용감하게 액션 영화를 이제 내시고 또 이제 원진 선생님 계속 현업에 계시지만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만들었다는 거에 자체에 좀 큰 박수를 쳐주시고 또 극장에서 봐주시고 홍보를 해주셔야 또 이런 어떤 검치호의 또 다음 편이 또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많은 좀 지지를 좀 부탁드린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더불어서 박진 배우님도 저는 작품에서 처음 봤지만 너무나 안정적인 어떤 연기와 그 얼굴로 클로즈업 들어가는 씬들이 정말 많은데 너무 마스크가 좋으시다. 늘 건방진 얘기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정말 좀 자주 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님과 새 배우님께 앞으로의 어떤 계획과 좀 그런 포부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화가 제 유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영화는 꼭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욕심대로 찍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저는 장편 영화를 무조건 액션 영화를 찍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액션이 좀 광의 개념이기도 한데 쇼트와 쇼트 사이의 어떤 간격과 틈에서 나오는 어떤 운동감 이런 것도 전 넓은 의미로 그래서 뭐 버스트 키튼이나 자크 따이 감독도 액션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영화도 꼭 액션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누차 얘기하는 것이 영화 하다가 현장에서 나의 인생 마무리를 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저의 행복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좀 더 남자답게 정의로운 남자의 모습, 우아하게 늙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현재와 화면 속에서 같이 어우러져 사는 모습으로 저는 이 시대에 마무리하고 싶고요. 저승에 가서는 좀 더 나은 세상에서 홍콩에 태어나든가 미국 할리우드에 태어나든가 좀 더 영화의 메카에서 다시 살고 싶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번 검치호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한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또 저는 항상 도전하는 자세로 저만의 어떤 특색 있는 액션 영화를 꼭 만들 거고요. 또 제가 봤을 때 이 감독님하고 우리 왕호님하고 저하고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어주시고 오늘 이 소극장에서 지금 G9를 지금 저희가 3번째 하는데 다른 극장에서는 한 100명, 200명씩 이렇게 같이 G9를 했어요. 오늘 아주 그냥 가족 같은 분위기의 소극장, 참 이렇게 많은 분이 안 오셨는데도 너무 편하고 감회가 새롭고 기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위해서라도 꼭 멋있는 액션 만들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마음속으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검치호 촬영이 끝나고 단편은 찍었지만 다른 건 없었고 연극 무대에서만 관객들을 만나왔어요. 근데 이번 연도부터는 아마 미디어에서 만나볼 수 있게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검치호를 2번, 3번 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